1로 하는 투자자문업이에요. 자본시장법상에서 그렇게. 예. 투자자문업은 등록을 해야 돼요.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어떤 요건을 갖춰서 심사를 받아야 돼요. 금융위원회로부터 실질적인 심사를 받아야 돼요. 그리고 개인은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이제 유사투자자문업은 개인이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등록이 필요 없고 신고만 하면 돼요. 혼인신고 있죠, 혼인신고. 내가 이렇게 혼인신고하면은 거기서 정말 사랑합니까? 뭐 정말 뭐 자격 있는지 심사나요? 심사 안 하잖아요. 네.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통과되잖아요. 거의 아무나 할 수 있다. 여기서?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,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죠. 그러면 여기서 굳이 찐을 가린다면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니라 투자자문업체에서 조언을 해주는 쪽이 더 찐에 가깝겠네요. 엄격한 자격 조건을 갖춰서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이니까. 꼭 그게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요건이 다르잖아요. 투자자문업은 회사가나 금융기관이 할 수 있고, 네. 근데 내가 개인이 실력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그걸 못하니까 난 유사 투자자문업을 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투자자문업은 하려면은 회사야 되고 그 자본금도 갖춰야 돼요. 네. 자본금 요건이 있기 때문에. 근데 개인 투자자문업은 그런 게 없다. 그래서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은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돈을 반환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. 유사투자자문업 개인이 하니까 개인이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. 그래요? 네네. 사기당해서 만약에 내가 그렇죠. 고소를 했는데 내가 이겼어. 네네. 그쪽이 잘못했다는 게 법적으로 입증이 입증이 됐어. 돼도 그 사람이 돈이 없다. 그럼 못 받아요? 네, 못 받죠. 그냥 형사처벌만 할 뿐이에요? 그렇죠. 그냥 반성이나 해라 이걸로 끝? 그렇죠. 일반적인 민사사건에서 똑같잖아요. 근데 문제가 돼서 변호사님 같은 분들께 의뢰가 들어오는 사건은 어떤 것들이 분쟁이 있어요? 이제 첫 번째, 수수료 환불 받을 수 있냐. 근데 그거는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? 수수료를 왜 환불받아? 그러니까 뭐 좌우지간. 네. 그다음에 내가 이거를 사기당한 것 같은데 사기당한 것 같다.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냐. 네. 그다음에 하는 대로 했는데 이 돈을 잃었다. 그럼 이런 거 환불 받을 수 있냐. 수수료 외에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. 세 가지 다 되게 첨예한 것들이다. 첫 번째, 수수료를 받을 수 있냐? 네, 수수료를 받을 수 있냐. 받을 수 있어요? 우리가 아까 점 보는 거랑 비슷하고 했잖아요. 우리가 점 보러 갔어요. 점 보시는 분이 주식을 찍어줬어. 근데 그 주식을 샀는데 안 됐어. 잃었어. 그러면 내가 그 5만 원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? 그분이 한 말이 틀렸다고 해서. 이것도 똑같아요. 그래서 수수료는 환불 받을 수가 없어요. 근데 이제 환불을 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어떤 경우냐면은 이것도 점 보는 거 비슷한데 무속인이 이거 너 이거 안 하면은 동네 집안에 다 죽는다. 너 그래서 굿해야 된다. 그래서 한 1억 얼마를 받은 거예요. 굿 비용으로? 네, 굿 비용으로. 그래서 이렇게 해약을 고치하고. 그때는 사기죄가 성립이 돼요. 일반적으로 잘 성립이 안 되는데 그건 좀 너무 지나쳤다. 예를 들면 이 굿을 안 할 경우에 너에게 그쵸. 끼치는 악영향, 이 해약을 고지하면서 그 해약의 경우가 너무 지나쳤다. 돈을 받은 것도 1억이 너무 1억이 넘는 돈을 받았어요. 다 통틀어서 봤을 때 사회상규에 위반된다. 너무 지나쳤다 해서 그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냐? 어떤 경우에 판례상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진짜 실제 판례.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한 회사가 있었어요. 이렇게 강구를 한 거예요. 삼성전자가 이 회사와 1,000억 원대 계약을 할 것이다. 그래서 이 주식을 사라.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신을 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. 그 샀던 사람들이 손해를 본 거예요. 그게 다 거짓말로 하려고 나서. 근데 이 경우에 이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수수료 환불이나 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냐.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 이런 경우는 너무 심했다. 엎었구나. 이런 경우는 사기다. 그래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. 그 정확한 용어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. 그래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수 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을 사람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실은 과실상계가 되겠죠.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전액대로 전액 받을 수 없는 수는 것을 없죠. 그거 믿은 네 책임도 있다. 네, 당연하죠. 그거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정보를 제공했는데 야, 내가 이거 차트를 보니까 이거는 곧 상한가한다.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. 제가 그런 경험하는 경우는 사람들.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사기가 안 돼요. 불법행위가 안 돼요. 왠지 알 것 같아. 왜냐면은 주식 시장이 모르지, 알 수가 아무도 없는 거 나도 모르니까. 알고 있잖아요. 야, 이거 또 억울하다. 위험을 감수하는 거잖아요, 저도. 그러니까 그 억울하다는 게
그 억울하다는 게 그 억울하다는 게 아니라 그걸 믿고 산 사람들이 억울하다고요.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야 그러니까 돼요. 제 얘기는 뭐냐면은 네. 이걸 전 보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고요. 내가 그 점 봤는데 그 점 보시는 분의 말이 다 틀리다.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나요?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. 근데 그거는 뭐 틀릴 수도 있지. 근데 그거는 내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 끼치는데 네. 주식과 관련된 건 내 네.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잖아요. 뭐 그래도 뭐 제가 볼 때는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거는 너무너무 큰 영향력이에요. 차원이 다른 영향력인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러면 이거구나. 그러니까 이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기업을 거론을 운운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계약이 이거다라고 할 경우에는 네네네.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죠. 구체적인 차트나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도 없으면서 네. 구체적인 사실을 네.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아까 오른다, 우리 뭐. 이 회사와 네. 삼성전자가 1,000억대 계약을 할 것이다. 아니면은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많겠죠. 네네. 그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렇게 주식을 사라 한 경우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. 그래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이라는 용어가 맞아요? 네네네. 네,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네. 많지 않군요. 네, 많지 않죠.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내가 이 얘기를 듣고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봤다. 네네네. 야. 똑같이 반환받을 수 없어요. 일반적인 경우.